반갑습니다. 현모한처 공동부장 박주신, 김미야, 김지원입니다. 여러분, 현모양처 동아리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저희는 동아리를 만들기 전부터 학교 내에서 서로의 성을 비하하고 무시하는 언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느꼈습니다. 그려하여 저희는 언어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당연시 되고 있는 성에 대한 차별을 대해 다루는 비공식 동아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동아리 이름인 현모양처의 뜻은 어진 어머니인 동시에 착한 아내라는 뜻으로 기혼 여성에게 요구된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입니다. 그렇게 저희는 이러한 사상을 대표적 언어인 현모양처를 반어적인 의미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가부장적 사회 속 차별, 이와 반대되는 페미니즘의 정의에 대해 저희는 한 해 활동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동아리 부원들과 함께 한책 일기를 진행하였습니다. 처음 하는 활동이었기 때문에 전문적인 책을 할까 고민도 했었습니다. 그런 고민 끝에 저희는 사회의 인식, 우리가 알게 모르게 했던 사소한 행동들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하는지 알려주는 책으로 선정했습니다. 책 소개를 잠깐 해보자면 2012년 진행된 테드 강연을 바탕으로 한 이 책은 친구로부터 아이를 낳았는데 어떻게 하면 페미니스트적 시각에서 올바르게 키울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받고 난 뒤 저자가 쓴 15통의 편지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저희는 한 달 정도의 여유 시간을 두어서 친구들이 각자 도서관, 책 구매, 프린트 등의 방식으로 책을 읽었습니다. 읽고 난 후 서로 인상 깊었던 구절이나 읽고 나서 든 생각들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대자보를 통해 저희의 생각을 전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책 속에는 15가지의 조언이 있는데요. 이 조언들을 부원들끼리 나누어서 한 가지에서 2가지의 조언들을 맡아 그 구절과 그에 관련된 자신의 생각을 적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자보의 일부 내용 중 한 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제안에는 성 역할에 대한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성 역할의 구속복을 입히지 않는 것은 아이들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주는 것이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학교 내에서 무거운 짐을 들 일이 있으면 선생님들은 남학생들 나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무거운 짐은 남학생이 들어야 한다 라는 공식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 외에도 여자애가 왜 이렇게 장난기가 많냐, 남자가 왜 우냐 등의 사소한 말들이 우리 사회 속에서 성 역할을 나누기 시작해왔습니다. 저희는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자라왔고 이로 인해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게시판에는 성에 관련된 대자보가 붙어졌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입장의 대자보가 붙어졌고 저희 동아리에서도 학교에서 붙여진 대자보를 관심 가지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동아리 내에서 페미니즘의 정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난 후 대자보를 작성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페미니즘은 남성성과 여성성에 기반을 둔 성별 이동법적 사고의 의문을 던지고 사회에 만연한 가부장제를 탈피하기 위한 여성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누리기 위한 운동입니다. 여러분, 생리의 순우리말에 대해서 아시나요? 뭔가요? 여기서 달거리에서 거리가 병을 뜻한다고 합니다. 여자의 생리를 병으로 보는 비하적 언어라는 것 알고 계셨나요? 이 학기 활동으로 생리 관련 영화인 피의 연대기를 보았습니다. 영화에 대해 간략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영화는 크게 2가지 내용으로 다뤄집니다. 첫 번째는 생리에 대한 언어적 인식,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생리용품입니다. 여러분은 생리에 대한 인식이 어떠신가요? 이와 관련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는 지하철 생리녀에 대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에서 어떤 자매가 생리가 터진 거예요. 그 지하철 안내 시트가 천으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트에 생리가 이제 흥건히 묻어버린 거죠. 이제 그 자매가 당황해서 내려버린. 근데 그거를 어떤 남학생이 찍어서 그걸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거예요.
그 남자가 올리는 내용은 여자가 생리를 해놓고 나서 이거를 치우지도 않고 그냥 갔다는 거예요. 그 글을 올렸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네티즌들이 이제 갑론을박을 이어간 거죠. 대학교에 들어가서 되게 살을 갑자기 뗀 적이 있었거든요. 몇 년 동안 안 하던 생리가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수업을 들으려고 앉는 순간부터 갑자기 이게 주체가 안 될 만큼 막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수업 못 듣겠다 하고 중간에 나와서 지하철에 탔는데 저도 모르게 정신을 잃고 이렇게 쓰러진 거예요. 그 산부인과 가면은 이렇게 누워서 다리 걸리고 진료를 받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보고 있는 와중에 되게 끊임없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보자가 젖을 것처럼 막 꼴꼴꼴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너무 걱정되고 수치스럽기도 하고. 그 사진에 모자이크 처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전화를 해서 혐오스럽다. 왜 이런 거를 왜 꼭 기사로 다뤄야 되냐. 막 이런 거 기사로 좀 다루지 마라 하시는 분도 계셨고. 그때를 계기로 해서 좀 정밀하게 검진을 받았고 알고 보니까 제가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는 거를 갖고 있다는 거를 그때 알게 됐어요. 그 여자분이 앉아 있었다고 추정되는 그 사진을 봤을 때 되게 많이 생리혈이 있었는데 그 정도면 그분도 되게 피곤하고 어지럽고 그래서 좀 휴식이 필요했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약간 그 사진을 올린 사람은 그런 거는 뭐 몰라서 그런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민폐를 끼쳤다 이것만 강조해서 이렇게 비난하듯이 올렸던 게 저도 좀 그렇게 마음이 좋지는 않았어요. 그런 제 경험이 떠오르면서. 왜 생리는 감추고 크게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생리는 더럽다고만 생각할까요? 지하철 생리녀라고 불리는 사람도 말하지 못한 사정이 있었던 게 아닐까요? 생리에 관련하여 우리 동아리에서는 영화를 보고 나서 3가지의 내용을 나누어 전시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생리에 관련 용품, 사회적 이슈, 설화 이 3가지 주제로 나누어 전시를 진행하였습니다. 첫 번째 설화입니다. 고대에는 생리를 어떻게 보았을까요? 동양과 서양의 시각에서는 모두 불경하고 타락한 더러운 존재로 보았습니다. 과연 우리 사회에 이러한 인식이 우리 모르게 자리 잡고 있지 않았을까요? 두 번째, 생리용품은 일회용 생리대만이 우리나라에 친숙하게 다루어지었습니다. 일회용 생리대뿐만 아니라 면생리대, 탐폰, 생리컵 등등 여러가지 생리용품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글과 직접 용품들을 전시하여 소개했습니다. 세 번째, 생리용품은 여성들에게 생필품입니다. 이와 관련된 사회적 이슈를 글과 그림을 통해 다루어 보았습니다. 일회용 생리대에는 발암물질이 검출되었고 가격이 높아 사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필품인 생리대는 휴지와 달리 공공 화장실에 구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생리의 잘못된 인식도 Q&A를 통해 글로 적었습니다. 성차별은 사라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 동의하신가요? 네. 남성과 여성 모두 동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가부장제는 잘못되었다는 걸 인식하고 계신가요? 네. 그렇다면 당신은 페미니스트입니다. 감사합니다.